유튜브라서 좀 재미를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작품이 있거든요. 원래 제목에는 노버노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래전 1944년 작품이어서 제가 조금 더 컨텍스트로서 보기 위해서 2025년 따끈한 신작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서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했으면 연습은 25분 정도로. 예. 그래서 20분 정도에 한번 이송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불을 조금 꺼주세요. 끄게 했는데, 끈거 아니에요? 예, 앞에 끄긴 꺼졌거든요. 근데 됐습니다. 예. 어떻게 잘 너무 조용하게 보셔가지고 일단 그러면 8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김기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마찬가지로 드라마 학회 학술될 때 컨텍스트에 대한 주제로 기억에 관한 얘기 해주셔서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특히 정치와 종교 찬송가로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제가 오늘 하게 될 이 내용들이 정치, 종교, 찬송이 모두 들어있는 인도의 복음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여기 계시는 많은 선배 연구자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연구 주제가 원래는 이제 그 노보노에서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쿠후 철도 엔솔로지가 들어간 것들이 상당히 우연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윤준 선생님께서 인도에서 리서치 트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급한데 그 인도와 관련해서 하는데 한국과도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넣다가 갈등과 분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저도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왜냐하면 이거 저기 그 선포되고 계엄 선포되고 나서 제가 인도로 가야 되는데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300만 원 연구자한테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300만 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계속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요즘은 거기서 더해서 혐오 극자화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며 어디에서 이런 뿌리가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인도로 돌렸을 때 인도는 거기에 플러스 종교까지 개입을 같이 하게 되면서 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복합성 때문에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어서 실제로 처음에 제가 잡았던 게 1944년에 노보노라고 하는 이게 새로운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때에 머물러서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급하게 적어서 내긴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목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 연극을 조사하러 갔을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쿠후를 창작한 곳이 깔라와라라는 지역의 커뮤니티 단체거든요. 거기서 본 작품이 쿠후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마치 인도의 역사를 기차에 엮여서 내려오는 그런 시절, 그래서 중요한 독립과 관련된 부분들, 파키스탄과의 그런 분할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있었던 또 그런 마니푸르 지역에서 있었던 여성과 관련한 그런 엄청난 종교 분쟁, 그리고 종족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내가 맞닿아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추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우연하게 이 노보노라는 작품이 44년도에 초연을 올리고 나서 46년도인가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거든요. 그때 영화로 만들 때 제목이 지구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꿔서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이 쿠후를 공연했던 그 연출자가 만든 그 단체 이름이 작은 지구 연극학교이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거 너무 우연의 일치인데 너무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이름이 이 노보노에서 나온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우연의 이것은 이 우연히 나를 돕는 건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돕는 건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런 우연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행운을 보기도 했고 조금 더 생각을 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은 인도에서는 이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종교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독립의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벵갈 지역, 지금 현재는 방글라데시로 분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었고 그런 것에서 독립의 과정에서 벵갈 지역이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도 한국 못지않게 극자와 극우처럼 무슬림과 힌두 여러 종족과 그런 지간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독립과 분할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 코드를 사용했으며 우리와 연결되는 지점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연극이라는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크게 두 작품 말씀드렸듯이 노보노라고 하는 해방과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 그 작품과 그리고 쿠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동시대 연극인들의 그런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83쪽의 서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 다른 항상 문제가 있어 왔지만 특히나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이 그 파키스탄과 접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했고 분할의 과정에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이어서 항상 전쟁이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이. 그런데 또 마침 제가 이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극한의 대립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과 그 인도 사이에 또 시작은 카슈미르의 한 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테러리즘이 발생을 해서 26명의 관광객이 죽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가 죽고 그런 문제들에서 시작을 해서 보복전 이렇게 드론 왔다 갔다 미사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때 마침 출국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이거 인도에 또 발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출국 얼마 전에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엊그제 혹시 인도에서 또 이렇게 비행기 추락사고 있는 거 아세요? 또 그 배우가 뭐 파키스탄이다라는 또 뭐라고 하죠? 그런 그걸 컨스피러시 그게 있기도 합니다. 그건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83쪽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이 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었냐라고 하면 이란 전쟁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인도 군대의 작전명이 신두람이라는 데 있다. 신두람은 결혼한 힌두교 집안 여성들이 이마에 바르는 붉은색 파우더로 미망인들은 바르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한 인도 여성들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파우더를 바르거든요. 이걸 신두람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혼인한 여성이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이걸 바르는데 이 군대의 작전명이 신두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제가 이걸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스운 것들이 어떻게 이건 뭐 우습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떻게 외람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군사를 보내고 진두지휘를 하는 그 작전 이름을 신두람이라고 함으로써 그 신두람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힌두교들의 그런 왜냐하면 신두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미망인을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들을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너무나 영리하게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발표하는 정군 작전 지휘관이 또 여성이었어요. 여성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게 TV에 나와서 그간의 이제 작전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여성. 그리고 최고 사령관이 무슬림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독립의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지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84쪽에 2번 인도 독립과 분할 과정에서 벵골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보자면 인도는 고대로부터 토착민과 아랴,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은 있어 왔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무슬림이 정복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때도 힌두와 공존하였고 두 세력이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며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힌두와 무슬림이라는 상대적 정체성, 공동체 인식은 19세기 초에 나타났으며 두 공동체 간의 갈등은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표면화되었다. 종교 커뮤널리즘으로 불리는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 관계의 형성에는 인도의 분할 통치 정책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까지 한국에서 국자와 구부의 대립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떤 일제잔재의 미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인도에서도 영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분할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종교적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테러리즘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한편의 좀 약간 편파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미 힌두와 무슬림 그런 그 문화 간의 그런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05년도에 그 벵갈 지역의 분할을 그 포고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영국이 그 분할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정치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벵갈 지역은 옛날부터 약간 좌파, 극좌에 해당하는 공산당을 비롯한 그런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포진을 해왔고 민족주의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제3의 영국이라고 해서 독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든 혹은 뿌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뿌리 운동에 있어서도 벵갈 지역에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국이 일부러 벵갈을 쳐내는 의미로서 분할을 진행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그 영국 국민회의가 독립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거기서도 이미 무슬림을 배제해 오는 그런 전략을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6쪽에 독립과 분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한 문화 코드에서 가장 핵심은 89쪽을 보시면요. 여기 바라다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그림으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컬러풀하지 않아서 약간 덜 인도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이 사자를 타고 있는 여신이 손에 붉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인들이 주로는 힌두교 쪽에서겠죠. 힌두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국, 좀 전에 김기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조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형상화를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미얀마와 그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자국을 바라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금 현재 인도가 인디아에서 이건 영어식이니까 바라다로 바꾸려는 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는 지금 현재 국경적으로 이제 그어진 그 금선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지역 그런 문화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 인도라고 했을 때 오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 뭔가 신성하면서도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도 독립의 이미지로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혹시 뭐 오로빈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로빈도 아시람을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어머니 인도의 이미지를 그 종교적인 그런 그 힌두교의 색채와 결합을 시킴으로써 영국인들이 우리 인도를 이렇게 침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신의 그런 부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종교의 근본주의와 결합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또 그 무슬림의 소외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무슬림과 힌두 사이의 그런 갈등과 폭력성으로 비화되는 그런 어떤 씨앗을 뿌려준 것이 이런 문화 코드로서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극에서는 이러한 코드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가 90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연극 노보노와 푸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90쪽에서 노보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한두 편 정도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보노는 독립 이전 1943년 벵골 대기근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4년에 비존 바타차리아가 쓴 이 희곡은 기근에 쫓겨 캘커타 거리로 쫓겨난 가난한 농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 자신이 기근을 직접 목격했던 세대였기에 작품은 사실적인 방식으로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좌파 연극인 단체인 인도인민연극협회
소속이었던 손부 미트라 연출로 1944년에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벵골 대기근이 가뭄과 사이클론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국 식민정부가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한 인재였음을 보여주었다. 인도 독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도 벵골 대기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벵갈 지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지역으로서 이제 뭐라고 할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대적 배경을 벵골 기근의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1940년대 인도 전역에서 기근과 기아, 가뭄으로 민중들은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중 벵골 지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실상은 언론에 노출되기 어려웠는데 동남아시아 최초의 여성 기자인 토마라는 인도의 기근 실상을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록하면서 식민지 정부의 횡포를 고발하였다. 1942년 일본이 버마를 침략했을 때 영국은 일본의 인도 진출을 두려워했고 1942년 중반에 보트와 쌀 잉여를 몰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벵골의 농민과 어민의 수입을 제거하였다. 여기에 더해 1942년의 사이클론은 벵골과 오리샤를 황폐화시켰다. 그럼에도 식민정부는 반식민 정치 세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2차 대전 참전으로 국력이 약해진 영국 정부는 기근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였고 영국 식민정부는 공식적으로 기근을 선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지연시키고 그 기근이 더 처참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쪽 첫 문단에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보노의 경우에는 RPTA라고 하는 연극인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기근이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공연을 통해서 순회를 다님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기부를 독려를 하고 그리고 그 기부금으로 그런 기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작품의 구성은 일단은 이 프로단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삼촌 그리고 조카들의 내외들이 나와서 그러한 기근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로 치면 마름들 있잖아요.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노려서 실제 땅 소유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사서 이렇게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마름들의 그런 행태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근에 못 이겨서 부인을 어떤 매매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어엿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나가서 캘커타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그리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전까지는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은 좀 약간 이상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우리끼리 서로 도움을 줘서 우리로 치면 품앗이처럼 해서 우리가 만든 그런 농작물로 이렇게 축제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남아요. 예. 그러면은 쿠후는 시작할 때 이것이 이제 1944년도에 노보노 기근을 묘사하였던 사실주의적인 작품이고요. 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쿠후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던 이 소리가 사실 철근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철근, 기차 자체가 철로 만들어져 있고 이상하게 인도 분들은 들어갈 때 2박 3일 보통 남인도에서 북인도로 가려면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 갈 때 아침,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해서 가방에 싸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큰 도시락처럼 그래서 큰 짐을 이렇게 한 가족이 움직이면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런 큰 박스를 서너 개씩 들고 가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떠올렸을 때 그런 기차의 이미지, 또 그것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귀중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처럼 들어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하는데 잘 활용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후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신체적인 그런 소리, 음악, 그리고 움직임, 춤 이걸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었고 독립 시기에서부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차별당하던 간디의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 끔찍한 그 60만 명이 해당하는 대학살이 일어났던 디마푸르 지역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마니푸르 지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단지 인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자지구, 수단, 시리아 이렇게 전 그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이슈로서 좀 보편화적인 보편화된 이슈로서 마무리를 한 작품이 쿠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수입니다. 인도 연극에 대해서 혹은 인도에 대해서 인도 모르는 사람이 토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목이 분리와 갈등의 컨텍스트로서 인도의 독립이 한국과 갖는 접점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갈등과 분리를 지켜보면서 현황을 돌아볼 때 이러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패턴성을 보이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혹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제목을 만났고 그렇게 수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인도 연극에 대해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고요. 첫 번째, 인도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 경험 있는 한국인에게 특히 또 그 역사와 무관하지 않게 지난 6개월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첨예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개혁론과 같은 정치적 폭력을 경험한 우리에게 본 발표문은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그러나 발표문에는 제목에 상응하게 한국에 갖는 접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어서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에 관해 제가 이제 2, 3번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그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사례로 사용된 두 작품이 주로 혐오와 배제, 갈등과 정오의 시대의 예술가로서 어디서 어떻게 존립해야 할지에 대한 동시대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미에 결론에 마무리하시는데 이 문장이 논문으로서는 그 접점에 대해서 서술하지는 않으셨지만 선생님의 어떤 존재론 상태를 또 잘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저조차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도. 그래서 저는 토론자는 오히려 혐오와 배제, 갈등과 정오의 시대에 연구자는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어떠한 접근 방법으로 이 문제에 혹은 이와 관련한 연극 및 드라마 예술 연구에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회해서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문화 코드에 대한 질문인데 결국 문화 코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혹은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 코드에 관한 연구 및 그 개념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문화 혹은 문화 및 예술 분석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결국 문화적 상징이라는 개념을 의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거칠게 보았을 때 그런 의미에서 발표문에서도 축제 혹은 기차가 문화적 상징의 의미로서 일반론적으로 이해됩니다. 상징적 구조를 지닌 문화적 퍼포먼스인 축제 그리고 기억의 메타포이자 상징으로서 기차가 사용된 듯합니다. 그 재현 양상에 있어서 바로 얘기했습니까? 네. 물론 이러한 접근법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인도 연극이 혐오와 배제의 문제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형상화하는가 하는데 서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챕터 3의 독립과 분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한 문화 코드에서 인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힌두 부흥주의 및 액적 판타지와 종교적 신비주의가 가미된 민족주의가 문화적 전략, 문화적 코드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일반화해서 사용되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인용해 보았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또 그 외에도 인도 문화 보여주기, 인도 다음의 연출, 인도 다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다음의 연출이라고 저는 해석했고요. 인도인 대기 혹은 인도인 만들기라는 문화적 정체성 구성의 과정이 엿보입니다. 챕터 3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엿보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작품을 분석한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설명들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라는 키워드를 코드로 사용해서 혐오와 배제의 분리주의적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갔다. 재생산하는데 이러한 키워드 문화 코드가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즉 문화 구성주의적 정체성 연구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문화 코드는 문화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 코드 읽기, 즉 문화 구성주의적 정체성 연구, 가령 국가 정체성 연구, 문화 예술을 통한 정체성 연구 이런 연구의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여기과 연결해서 근데 스님 서술을 또 보면 아까 뿔이라는 어떤 환원주의적 사유도 나오고 서도의 인간의 본질적 심연에 대한 성찰, 그다음 뭐 동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적 방향성 연구, 인간 근저에 내재하고 있는 정오와 갈등의 씨앗을 삭투게 그러니까 인간의 근저에 본래 정오와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생론적으로 삭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또 아주 중요한 게 있군요. 개인적 욕망 실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사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스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스님 서술하는 인도의 그런 그 상황과 작품을 제외한 이런 것들이 어긋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져야만 선택해야 하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선생님은 현장에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논문 쓰신다니까 그 부분에서 선생님 입장을 여쭙고 싶고요. 물론 분석 방법에서 뭐 축제라든가 기차 우리 한 386 세대나 제가 그런 논문 쓴 적이 있어요. 386 세대나 우리 정치사회에 있어서 기차역을 문화 코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학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인도의 그런 민족주의적 문화 코드를 사용하는 맥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재현의 방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인식론적으로도 이렇게 이걸 통해서 경계를 그 어려움 극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포지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논문으로서의 어떤 일반적 방법론에 관한 것도 얘기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또 이 부분이 요즘은 나이 드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 욕망 실현. 이 정치적 장에 있어서 한 개인의 어떤 개인적 욕망 실현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또 거기에 어떤 구성원으로서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 욕망 실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연관돼서 이게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본발 표문에는 산재에서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혹은 그것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져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패턴이 보이는 그러한 분열 갈등들을 이해하는데 혹은 비판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적지는 못했는데 급히 있어서 선생님이 물론 연구 대상, 분석 대상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대, 45년대 작품과 고문자에게 소문장도 안 나왔어요. 25년의 작품을 분석하는 이 비교 분석에 있어서 너무 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분명히 또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토론자분께서 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한 5분 정도 안으로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쿠브라는 작품이 우연적으로 이제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혐오, 배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보자는 데서 시작한 데에 대한
어떤 연구는 되었지만 선생님이 보셨다시피 너무 이게 막 섞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모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죄송한 마음은 그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규봉 선생님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보분의 관점, 독립, 민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지만 인간은 과연 이성적이고 그 논리적인 존재인가라는 부분에서 문제에 직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화 구성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신념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난데없는 그런 어떤 모순되는 개념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문화 코드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은 좀 되게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쁜 습성일 수 있는데 코드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디코드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 그것 때문에 저는 문화 코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문화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바라타마다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분리, 갈등, 무슬림, 힌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며 그것을 이제는 풀어낼 때 단지 문화적인 통시적이거나 혹은 어떤 공시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개인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는 아무리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엇이 우리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여러 집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40% 넘게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엇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공존하고 공명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 논문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계속해서 발견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과정의 논문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답변을 드리면 실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